안녕하세요. GNG병원 이비인후과 이영아입니다. 축농증 수술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앞서서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일단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 영상 자료를 좀 갖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면을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 눈 아래쪽으로 해서 상악동이 넓게 비어 있고요. 이 눈 사이의 공간, 여기가 사골동이 됩니다. 여기가 가장 미로같이 생겼고 이 뼈들이 공기를 머금고 있는 거품처럼 생긴, 하지만 딱딱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사골동에서 이마로 가는 곳에 이 전두동이란 것이 있는데, 실제로 3차원으로 봤을 때 상악동은 이렇게 뺨 쪽에 있다고 하면 눈 아래쪽, 사골동은 뇌 아래쪽을 포함하고 있는 요 바닥면이 되고요. 이 전두동은 사실 그보다 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졌을 때 이 부분이죠. 여기가 실제로 뺨이나 눈 사이보다 훨씬 더 앞에 있죠. 그리고 이 뇌 하수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뇌 바로 아래쪽에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이제 접평동이라고 하는데, 뇌를 받치고 있는 뼈는 이렇게 사골동, 전두동, 접평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뇌를 감싸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면을 보게 되면 이 상악동은 요만한데요. 상악동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렇게 아주 얇은 관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어서 이 큰 공간이 이 코 안으로 개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부비동의 기능은 코 안의 어떤 온도, 습도라든지 컨디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코 안의 공간이 안 좋아지면 부비동도 같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코 안에 어딘가가 막혀가지고 이 공간이 환기가 안 되게 되면 분비물 같은 것들이 차는데, 이 부분이 밖으로 개구가 안 되고 계속 차여 있는 상태가 반복이 되면 고인물은 썩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급성으로 일시적으로 생긴 경우는 항생제를 치료를 하면서 그 공간을 넓혀줘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넘겨서 혹은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만성화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물리적으로 열어주지 않으면 잘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게 되고, 저희가 이제 촬영을 했을 때 CT를 찍어보면 정상적인 구조물인 경우 이제 검은색이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이거든요. 코 주변의 공간, 즉 부비동에 무언가 어떠한 이유로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그 염증이 생겼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게 될 경우 그 부분을 열어주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해부적으로 대부분이 뼈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 거품처럼 생긴 뼈의 공간이 사실 정말 진짜 다 뼈로 되어 있고요. 이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래쪽 점막 굉장히 공기가 많은 미로처럼 생긴 구조물 안에 다시 또 점막이 덮여 있는 구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공간이 실제로 되게 얇은 관처럼 생겨서 주변 공간으로 빠지게끔 돼서 이 부비동의 이 개구를 결정하게 돼요. 부비동의 입구는 요 안에 이렇게 작은 구멍에 위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간이 어떠한 이유로 이제 물혹이 생기거나 해서 막히게 되면, 실제로 이런 공간들에 조금만 뭐가 생겨도 이 구멍이 쉽게 막히고, 그 막힌 자리가 다시 열리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 그 부분이 이제 닫혀 있게 되면 그 안쪽으로는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고, 원래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이 구멍이 되게 얇은 공간으로만 이어져 있는 부비동을 이 공간을 넓게 터줘요. 그래서 여기가 전반적으로 환기가 되고, 동시에 또 약을 뿌려도 들어갈 수 있게, 또 식염수로 세척을 해도 씻길 수 있게 이 부비동 수술의 기본 컨셉이 됩니다. 주요한 장면들만 보면서 수술 이렇게 진행해요 정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온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보면 위쪽에 저렇게 물혹이 보이고요. 보면 이렇게 물혹이 차 있으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누렇게, 요건 우측 상악동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이렇게 지금 체크가 되는 상황이에요. 아래쪽에 콧살이 저렇게 있는 상태가 보이고, 이제 아래쪽 콧살과 중간 콧살 사이 쪽에 코 안으로 넓게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신경도 들어오고 혈관도 들어와요. 가장 중요한 부위고, 저 부분에 국소적으로 저런 식으로 마취를 합니다. 저게 마취 주사고요. 치과에서 우리 점막에 마취하듯이 그런 똑같은 성분인데, 그거를 저 위치에 넣고 넓게 마취를 시켜주면 저 마취만으로 코 안에 한 60-70% 이상은 일반적으로 감각을 소실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좌측인데요. 좌측에도 역시 이렇게 물혹이 자라나서 막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일단 그 부분을 잘 제거를 해주는데, 물혹은 저렇게 떼고 나면 일반적으로 조직검사 보내서 어떤 성분인지 확인도 해주는 절차를 당연히 거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혹을 제거를 해주면서 시야를 확보해주고 나면 뒤쪽으로 이렇게 사골동이 일반적으로는 보이게 되고, 그 공간으로의 시야 확보 양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중비각계를 더 건드릴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사골동 부분을 이렇게 갈아내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해부 구조를 향해서 원래 기존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구조인 중비각계, 가운데 있는 콧살, 지금 저쪽에 보이고 있는 떠 있는 물건 외에 나머지 부분은 다 제거하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 물혹을 제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무록 뒤쪽으로 다시 사골동 부분이 열려 있는 부분들 확인하면서 안쪽에 염증 조직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 제거하고 갈아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옆쪽 왼쪽 뺨으로 들어가는 길도 일단 입구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면서 열어주면서 그 공간을 넓게 따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눈 아래쪽 공간, 즉 상악동은 사골동이랑 대각선으로 보통의 경우 만나지기 때문에 그 만나는 공간까지를 넓게 터주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특히 지금 상악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앞으로 나오면서 뼈나 연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거꾸로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안전하게 제거를 해줘서 결과적으로 넓게 저 공간을 열어주는 걸 목표로 합니다. 열고 나면 즉 아래쪽으로 저렇게 이제 무록과 염증이 차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그 부분들을 이제 넓게 제거를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상악동과 사골동이 전부 다 열리면서 코 안으로 개구가 되게, 그래서 상악동에서 사골동 연결되는 부위 쪽으로 해서 남아있는 무록들을 제거하면서 사골동의 뒤쪽으로 들어가서 저평동 앞쪽까지 접근할 수 있고, 지금 이쪽에도 무록이 차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제거를 하고 나머지 뼈가 있는 부분들과 연조직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갈라내면서 완전히 없애주면서 공간을 넓게 따주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제 이마 쪽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좌측에도 하기 위해서 입구 쪽에 시야를 확보를 해주고 이 넓은 범위의 앞쪽을 열어주면서 위쪽을 쳐다볼 수 있도록 시야 확보를 해줍니다. 저렇게 얇은 뼈들이 미로처럼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마까지 가는 길 위쪽으로도 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뼈를 분리해주고 열어주고 하면서 이마로 들어가는 길을 전반적으로 확보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마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확보가 되면 그 주변 공간을 넓혀주기 위한 조작을 거치게 되고요. 저렇게 다 뺐는데도 재발하는 거는 그만큼 많이 자라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사실 해부 구조가 그때는 훨씬 더 뼈가 많고 복잡한 상태에서 무록이 자라니까 쉽게 공간이 막혔겠지만, 지금 저렇게 열어놓게 되면은 사실 주변으로 점막이 붙고 무록이 붙는다 해도 완전히 막히진 않겠죠. 뭐 이제 그까지 열고 나면 이번에는 이제 뇌를 받치고 있는 그 저평골 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후각신경이 또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넓게 위치를 합니다. 걔들을 덮고 있는 무록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 위쪽, 저기를 후열이라고 해요. 후각신경이 존재하는 곳. 그까지 가는 길이 막히니까 냄새를 갖고 있는 공기 분자를 올려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냄새를 못 맡는 만성 축농증 환자들이 많은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정면으로 저 뒤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뇌를 받치고 있는 아래쪽 뼈 저평골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 무록들이 보여서 그 부분을 지금 제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무록들이 제거가 되면서 시야를 확보해서 뒤쪽으로 이제 농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런 공간을 쭉 떼내고 나면은 저렇게 저평동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 코 뒤쪽 목으로 들어가는 길 위쪽에서 관찰이 됩니다. 저 공간을 안쪽으로 열어주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저평골 수술이고요. 저 부분은 혈관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피가 많이 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사실은 넓게 터주고 난 뒤에 지혈도 중요하고 수술 이후의 관리도 중요해요. 저 부분이 꾸준히 열려 있어 주는가는 사실 외래에서 꾸준히 체크를 해주지 않으면 쉽게 다시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반복된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안쪽에서 내시경으로 보이는 범위 이상에서 뭐가 있다고 하면 흔히 저 부분이 다시 막혀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수술할 때도 신경 써서 해주고 수술 뒤에 관리도 사실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안을 들여다봤을 때 지금 이 정도 상태가 보이는 것, 이게 이제 상악동, 사골동, 위쪽으로 전두동, 그리고 저평동이 다 열려 있으면서 코 뒤쪽까지 열려 있는, 이 전반적으로 넓게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이 전체 부비동 수술을 다 한 경우에 코안의 상태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집어넣는 패킹이라고 합니다. 녹는솜을 넣는 것은 실제로 녹는솜이 부피를 유지해주면서 눌러주면서 지혈의 작용이 있는 것과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서 주변 조직이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착을 방지하게끔 넓게 부피를 잡아줘서 결국 원하는 모양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실제로 녹는솜은 이 지금 이제 끈적거리는 건 유착 방지제를 집어넣은 장면이고요. 그 유착 방지제와 함께 녹는솜을 이렇게 구멍에다가 넣어서 차후에 저 부분이 나중에 이제 진흙처럼 녹아 나옵니다. 그걸 이제 수술 후 외래에서 한 2주, 3주 뒤에 서서히 가면서 제거를 해주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장 일반적이면서 단순한 케이스를 갖고 오긴 했습니다. 전 부비동이었고 동시에 무록은 뭐 있었지만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었고 양측 축농증이 있으시긴 하지만 약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은 된 상태, 하지만 완전히 조절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효과를 좀 보려면 물리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수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 부비동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진지병원 이비인후과 이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